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오히려 깊은 외로움을 느끼고 쉴 새 없이 오가는 대화 속에서 알 수 없는 공허함을 느껴본 경험 말입니다. 세상의 이면 그 누구도 감히 질문하지 않는 존재의 근원에 대한 생각들로 머릿속이 끝없이 질주하는 듯한 느낌. 세상이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그 본질 그대로, 즉 끝없는 욕망과 고통, 그리고 환상으로 가득 찬 곳이라는 것을 홀로 깨달았을 때의 그 고독감을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이것이 바로 뛰어난 지성을 가진 이들이 마주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너무나도 잘 알았던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에게 지능이란 단순히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의 장막을 꿰뚫고 평범한 정신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진실을 드러내는 양날의 검이자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이라는 렌즈를 통해 지성의 본질을 탐구하는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왜 가장 명석한 두뇌를 가진 이들은 종종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는 것일까요? 왜 그들은 군중의 소음보다 자신의 생각과 함께하는 고독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오만함이나 무관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성을 가진다는 것,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의 본질에 있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움과 고통을 동등한 명료함으로 인식하는 것은 소수만이 이해할 수 있는 무게를 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무게를 짊어진 이들에게 고독은 선택이 아닌 필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지성이란 세상의 고통에 대한 고양된 인식이라고 믿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과 성공이라는 환상에 만족하며 삶의 표면을 항해하는 동안 지적인 개인은 그 장막 아래를 꿰뚫어 봅니다. 그들은 삶이 결코 완전히 만족될 수 없는 욕망을 향한 끊임없는 투쟁이자 쉼없는 추구임을 이해합니다. 이러한 깊은 인식은 그 자체로 고립을 낳습니다. 존재의 실존적 질문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 어떻게 시시콜콜한 잡담이나 의미 없는 사회적 유래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영혼이 더 깊은 의미를 갈망할 때 어떻게 피상적인 쾌락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에게 지성인은 구름 위를 홀로 비상하며 아래의 무리와는 멀리 떨어진 독수리와 같았습니다. 그는 본성적으로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생활의 사소함, 가십, 허세, 그리고 지위를 향한 끝없는 경쟁은 우주의 신비에 정신이 조율된 사람에게는 아무런 매력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초연함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지적인 개인은 종종 오해를 받습니다. 그저 다를 뿐인데도 냉담하거나 거만하다는 꼬리표가 붙습니다. 그들은 사회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초월하고 있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지성의 소유자였던 그는 생애 대부분을 고독 속에서 철학과 지필에 몰두하며 보냈습니다. 그는 당대의 사회적 관습에 거의 인내심을 보이지 않았고 사람들보다는 책과 아이디어와 함께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업적은 니체에서 프로이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상가에게 영향을 미치며 세상에 지대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의 고독은 약점이 아니라 고독한 정신이 가진 힘의 증거였습니다. 현대 심리학은 이러한 고독의 필요성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종종 과도하게 활동적인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분석하고 질문하며 패턴을 찾습니다. 예측 불가능하고 감정적인 요구가 따르는 사회적 상호작용은 내가 항상 켜져 있는 사람에게는 벅차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고독은 단순한 선호가 아니라 외부 세계에 방해 없이 생각하고 창조하고 존재할 수 있는 안식처입니다. 하지만 이 고독에는 도전이 따릅니다. 남들과 다르다는 외로움,
오해받는다는 좌절감, 그리고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 사이에 끊임없는 긴장과 씨름해야 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본 모습과 자신이 보는 세상이라는 두 현실 사이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긴장 속에 천재의 고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치 화려한 무도회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웃음소리와 음악, 유리잔이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공기는 가볍고 사소하며 끝없이 반복되는 대화로 무겁습니다. 방 한구석에는 한 인물이 초연함과 경멸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 광경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무심한 관찰자에게 이 사람은 냉담하거나 반사회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인 마음에게 그곳은 환상의 극장이자 사람들이 예의와 허세의 가면 뒤에 진정한 자아를 숨기는 가장 무도회일 뿐입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본 사회생활의 모습입니다. 존재의 더 깊은 진실로부터 잠시 주의를 돌리는 것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는 헛되고 소모적인 연극. 쇼펜하우어에게 사회적 상호작용은 본질적으로 얕고 불만족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정한 연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허영심, 지루함 또는 자신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구 때문에 사회생활에 참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적인 개인은 이러한 허울을 꿰뚫어 봅니다. 그들은 웃음이 종종 강요된 것이고 대화가 의미 있는 경우는 드물며 관계가 진실한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에게 사회생활은 기쁨의 원천이 아니라 진리, 지식, 그리고 자아실현의 추구를 방해하는 짐이자 장애물입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의 초석인 스몰 토크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시간을 보내는 무해한 방법이자 침묵을 채우고 연결감을 유지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지적인 마음에게 스몰 토크는 좌절의 원천입니다. 존재, 도덕, 그리고 현실의 본질에 대한 질문으로 마음이 사로잡혀 있을 때 어떻게 날씨나 최신 가십에 대해 토론할 수 있을까요? 한국 사회의 체면, 문화나 끝없이 이어지는 회식 자리를 떠올려 보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진심으로 웃기지 않는 농담에 웃고 동의하지 않는 의견에 고개를 끄덕이며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관심을 보이는 척합니다. 그저 그 집단에 소속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지적인 개인은 이러한 역학을 예리하게 인식합니다. 그들은 미소 뒤의 공허함, 허세 뒤의 불안감, 그리고 군중 속의 외로움을 봅니다. 이러한 인식은 그들을 고립시킵니다. 그들은 종종 자신이 이방인이며 사회가 기대하는 틀에 억지로 자신을 맞추려 하지만 그것이 맞지 않는 가면을 쓰는 것처럼 부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인 척하는 소모적인 노력 대신 고독을 선택하며 물러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러남은 사회의 오해를 낳습니다. 사회는 종종 그들의 선택을 오해하고 거만하거나 심지어 인간 혐오적이라는 딱지를 붙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들의 물러남은 타인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사회생활을 지배하는 피상성에 대한 거부입니다. 내가 당신보다 낫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으로는 나에게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이 투쟁에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종종 은둔적인 성격과 사회 관습에 대한 경멸 때문에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고독은 벌이 아니라 해방이었습니다. 고독 속에서 그는 생각하고 글을 쓰고 자신의 마음 깊은 곳을 탐험할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연결과 이해는 오직 자기 자신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는 마치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새 속의 번잡함을 떠나 자연 속에서 학문과 사색에 잠겼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그들의 고독은 세상에 대한 외면이 아니라
더 깊은 진리를 탐구하고 내면을 성찰하기 위한 적극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고독 속에서 지적인 개인은 깊은 몰입 상태, 즉 플로우를 경험합니다. 글을 쓰든, 그림을 그리든, 복잡한 문제를 풀든, 혹은 단순히 사색에 잠기든, 고독은 그들이 당면한 과제에 완전히 몰두하게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는 시간이 멈춘 듯하고 외부 세계는 희미해집니다. 마음은 창의성과 통찰력의 셈이 되어 사회생활의 소음과 혼돈 속에서는 불가능했을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고독은 생산성을 위한 공간일 뿐만 아니라 자기 발견을 위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고립의 고요한 순간 속에서 지적인 개인은 자신의 두려움, 욕망, 그리고 가장 깊은 생각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는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동시에 심오한 해방감을 줍니다. 고독은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쓰는 가면을 벗겨내고 그 아래의 진정한 자아를 드러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맹목적이고 비합리적인 힘, 즉 생의 의지에 대한 저항의 한 형태로 보았습니다. 사회생활에서 생의 의지는 인정, 지위, 소속에 대한 욕구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고독 속에서 이 의지는 침묵합니다. 지적인 개인은 의무나 욕망이 아닌 순수한 호기심과 열정으로 행동할 자유를 얻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독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사회를 지배하는 피상성과 수능주의에 대한 반역입니다. 물론 고독의 길은 외로움과 싸워야 하는 도전적인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뎌내는 사람들에게 고독은 드물고 귀중한 종류의 자유를 선사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 예술가, 혁신가들 중 다수는 고독한 인물이었습니다. 뉴턴에서 테슬라, 에밀리 디킨슨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고독을 활용하여 자신의 마음 깊은 곳을 탐험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의 고립은 약점이 아니라 고독한 정신이 가진 힘의 증거였습니다. 지적인 개인의 여정은 오해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명석함은 종종 오해와 마주치고 지식에 대한 추구는 오만함으로 오인되며 고독은 선택이 아닌 필연이 됩니다. 사회는 종종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분개하며 냉담하거나 거만하다는 꼬리표를 붙입니다. 그들의 비범한 인식과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아이디어는 현상 유지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오해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학교에서 영리한 아이는 종종 다르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합니다. 학업적으로는 뛰어날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어울리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적인 개인은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숨기고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능은 그들을 지치게 하고 고립감과 좌절감, 심지어 절망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손실입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소외시킴으로써 사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통찰력과 혁신을 놓치게 됩니다. 역사는 갈릴레오, 반고흐처럼 당대에는 오해받았지만 수세기 후에야 찬사를 받은 수많은 천재들로 가득합니다. 문제는 지적인 개인이 가치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사회가 너무 늦기 전에 그 가치를 인식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인 개인은 계속해서 생각하고 창조하며 질문합니다. 그들에게 지식의 추구는 단순한 개인적 열정이 아니라 도덕적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직 깨닫지 못하더라도 세상은 그들의 통찰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그들은 이해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지적인 개인의 여정이 초월의 여정이라고 믿었습니다. 고독, 자기성찰, 그리고 지식 추구를 통해 그들은 인간 행동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맹목적인 힘인 생의 의지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스스로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창조하고 존재할 수 있는 귀중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 여정은 자기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사회생활의 환상과 수능의 압력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식의 추구가 뒤따릅니다. 지적인 개인에게 배움은 취미가 아니라 소명입니다. 세상을 이해하려는 끝없는 호기심에 이끌립니다. 이 탐구를 통해 그들은 지식뿐만 아니라 지혜, 즉 자신과 세상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탐험한 고독한 정신의 세계를 되돌아보며 그것을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합시다. 그 이해 속에서 우리는 지성의 열쇠뿐만 아니라 인간 경험의 아름다움과 복잡성에 대한 더 깊은 감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사색의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지적 탐구 공동체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는 더 깊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고독은 어떤 의미인가요? 사회생활과 자아 발견 사이의 긴장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